(2021년 1학기) 기본간호학 1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이는 사진을 볼까요? 네, 오리 두 마리가 있네요. 네, 이 오리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네, 병원과 연결시키면.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두건, 의사 선생님이 쓰고 계시는 두건이고요. 그리고 메스를 들고 있네요. 칼.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 간호사 캡을 쓰고 있고요. 십자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청진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울 부분은 이런 왼쪽에 있는 우리 무균술, 감염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첫 실습에 들어가면 활력징후라고 하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적십자가 보이는데요. 네, 적십자 표장이 보이네요. 적십자 표장을 구분할 수 있는지 여러분한테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네, 이 사진입니다. 왼쪽이 적십자 표장일까요? 오른쪽이 적십자 표장일까요? 네, 맞췄습니다. 왼쪽이 적십자 표장입니다. 네, 이 왼쪽에 있는 이 적십자 표장이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스위스 국기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적십자 표장인데요.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죠? 네, 이것은 이제 앙리비앙에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앙리비앙은 국제 적십자 운동을 창시한 스위스의 인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864년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제정되면서 앙리비앙의 모국인 스위스 이 국기의 색깔을 반대로 해서 흰색 바탕의 붉은 십자, 적십자 표장이 군 의료 활동을 보호하는 보호 표장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십자 표장은 원래 이 표장을 본 군인의 마음속에 부상자와 이들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연상케 하도록 만들어진 보호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장은 국적, 인종, 종교, 계급, 견해의 차이에 관계없이 적군이나 아군이나 부상병들에게 공평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쟁이나 무력 충돌 시에 이 적십자 표장을 달고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나 사용한다면 아니면 적군을 속이기 위해서 트로이 목마처럼 사용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설이나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시 그리고 일반 평상시에 모두 적십자 표장을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서 이것을 많이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남용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환자분한테 설명을 할 때도 약물 남용이 있겠죠. 환자들은 아프니까 계속 약을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기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기본간호학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과 단톡방에서 제가 제 소개를 했었는데요. 얼굴을 보고 한번 인사해야 될 것 같아서 사진을 띄웠습니다. 놀라진 않으셨나요? 네, 사진을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기본간호학원. 그래서 여기 주사기를 갖고 왔는데요. 좀 전처럼 그렇게 적십자 모양의 표상을 받고 우리 간호사라고 하면 주사가 가장 연상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사기를 보면서 우리 기본간호학 1에 대한 교과목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 교과목 개요는 보시면 간호의 기본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간과 건강 그리고 간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간호사가 실무를 수행할 때 건강관리의 지식을 토대로 건강증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각 간호 수행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는 공지해서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공지를 했거든요. 이 책입니다. 네,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기본간호학 1, 기본간호학 2고요. 손정태 등 2021년 기본간호학 현문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그 참고 문헌 양식이 APA 양식이라고 해서 제가 손정태 등으로 해서 2021년 기본간호학 1, 2 이렇게 적었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참고 문헌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참고 문헌 양식에 맞춰서 손정태 등이라고 적었고 우리 교재 뒤에는 보면은 손정태 외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형식을 이렇게 맞추는 것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간호 연구라든가 이런 과목을 배울 때 또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목 학습 목표와 이 학습 성과를 연계를 해보면요. 우리 학습 성과는 PO 1에서 10까지 중에 1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본간호학원 이론이요. 그래서 1에 해당되는 다양한 교양 지식과 전공 지식에 근거한 간호술을 통합적으로 실무에 적용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학습 성과를 보면 이 간호의 기본 개념인 인간건강 환경 간호 그리고 안에서 이루어질 활력증후 입퇴원 및 안전, 무균술, 통증, 상처, 배뇨, 배변, 진단검사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여 하며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간호사로서 기본 자질을 함양한다는 것이 학습 성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제가 과제도 이 배뇨, 배변 관찰 일지를 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코넬식 노트 정리하는 걸로 해서 과제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림에서 봤던 우리 무균 의사 선생님이 모자 쓰고 칼 들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그 무균술 그리고 청진기 하고 있는 오리 봤었죠? 네, 활력증후 혈압을 재는 청진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함량하는 것이 학습 성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궁금하겠죠? 루브릭을 보겠습니다. 네, 루브릭은 PO1에 해당되는 지식 태도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100점 만점 중에 60점인데요. 그 중에 중간고사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시험. 그리고 기말고사는 대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배점을 이렇게 다르게 했거든요. 그래서 20점, 40점. 그래서 60점이고요. 지필고사. 그리고 퀴즈는 우리 간호과학 용어 시험입니다. 용어 지금 공부하고 계시죠? 네, 450 단어 중에서 30문제를 낼 겁니다. 이것을 5점으로 환산해서 5점이고요. 그리고 보고서는 1, 2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15점 그리고 출석 20점에서 100점 만점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우리 보고서 부분입니다. 과제. 네, 첫 번째 과제인 주차별 코넬식 노트 정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과제로 이루어지고요. 코넬식 노트 형식으로 제목, 수업 내용, 키워드, 요점 정리를 포함시켜 노트에 수기로 작성, 주차당 3페이지 이내, 총 40페이지 이내 노트 직접 제출과 LMS 업로드를 모두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코넬식 노트 정리법입니다. 그래서 대학 노트를 사는 거예요. 스프링 노트, 꼭 스프링 노트가 아니어도 노트가 있잖아요. 그 노트에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이 모양처럼 이렇게 줄을 긋습니다. 줄 긋는 거 보이시나요? 줄을 긋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키워드를 적는 거죠. 그 주차에 해당되는 키워드.
그래서 그 주차의 활력 징후였다 하면 활력 징후를 적는 거죠.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줄여서 키워드를 만들고, 그래서 왼쪽에는 키워드를 만들고 위에는 제목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했는 학습 날짜, 온라인 수업 강의 들었던 학습 날짜를 적으면 되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줄을 긋고 노트에 적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안에 수업 내용은 강의 듣는 동안에 노트에 기록을 하면 되고요. 가능한 한 많이 적고 의미 있는 사실, 아이디어를 같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은 문장이나 단위가 아닌 문장이나 단위를 써버리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요. 이거 그 주차 1주차에 해당되는 1차시, 2차시를 3페이지 이내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와 절 단위로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뭐 활력 지구를 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기록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한 줄을 띄우고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성찰한 내용,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 나중에 노트 공부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었고요.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예 같은 거 있으면 메모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페이지를 이제 한 페이지씩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적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를 적어서 이렇게 3분의 1을 접으면 키워드가 보이고 본인이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적는 것도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트에는 이 앞쪽에는 다 나오게 글씨는 적어야 되겠죠. 이 뒷부분은 본인이 여력이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넣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좀 좋더라고요. 학생들한테 해보니까 노트 정리도 그냥 무조건 적는 거는 그냥 효과가 교육의 효과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왼쪽에는 키워드를 적고 위에는 제목을 적고 그리고 중간에는 내용을 적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렇게 요점 정리를 이 부분 요점 정리를 하는데요. 동생한테나 아니면 이런 간호학을 배우지 않는 사람한테 오늘 배운 것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때는 모르는 상황에서 설명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설명해 주듯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겠죠. 그 중에 내가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다시 교재를 보고 한번 여기다가 5줄이나 4줄 정도로 적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의 형태로 적고요. 여기서는 불필요한 디테일은 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페이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이 파일을 올렸거든요. 한글 파일을. 그래서 자기 노트에 적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트에 적은 거를 휴대폰으로 사진을 캡처를 합니다. 사진을 찍어서 캡처한 부분을 이 부분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 파일이 이제 1페이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주차 요약해서 주제, 학습 날짜, 그리고 노트에 캡처한 부분. 이 노트에 캡처한 거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적었던 거 있죠? 코넬식 노트 방법. 그래서 여기 위에는 뭐 키워드 있었던 키워드, 그리고 여기는 학습 내용, 그리고 여기 설명하듯이 했던 요점 정리. 네, 이 캡처했던 거를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죠. 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 시간에 1주차에 1차시, 2차시에서 3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똑같이 만들면 되고요.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 이렇게 하면은 1주차가 노트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 노트 정리를 하고 노트 정리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가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한글 파일에. 네, 그것이 코넬식 노트 정리를 해서 나중에 이 한 권이 만들어졌을 때 14주차 때 학교 대면 수업 때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파일 전체 다 정리된 파일을 LMS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하면 되는 것이 1번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제 2번입니다. 관찰 일지죠. 그래서 제출 기간은
14주차 월요일에서 5월 31일까지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과제였던 코넬식 노트 정리는 LMS에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노트도 14주차에 학교에서 대면할 때 낸다고 했었는데, 이 관찰 일지는 업로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제목은 과제 2-2C, 그리고 학번, 그리고 이름, 이렇게 해서 예시대로 잘 만들어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고 기한 내에 제출했으면 총점 과제인 15점에서 감점이 없고요. 내용이 미흡하거나 또는 기한 이후에 제출했을 때는 이 15점 과제 점수에서 마이너스 2점이 돼서 13점을 받게 되겠습니다. 관찰 일지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보이는 화면입니다. 이 부분도 사이버 캠퍼스에 한글 파일로 올려놨습니다. 네, 보면 배뇨 배변 관찰 일지에서 본인의 이름 써서 배뇨 배변 일지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나의 배뇨 배변 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네, 배뇨, 배변 구분해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예시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1일째 호박색 찌꺼기 없이 맑음, 그리고 종이컵 2분의 1컵, 그래서 80ml 1회 양, 암모니아 냄새가 나고 8회 정도 봤다. 1일째. 1일째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날짜를 적어야 되겠죠? 만약에 4월 26일부터 연달아서 3일을 본다면 4월 26일, 4월 27일, 4월 28일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월 26일 날 8번을 봤다. 하루에 3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뭐 시원하게 봤다는 등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고, 배변은 색깔이 일단은 물 내리기 전에 어두운 갈색인지, 그리고 뭐 종이컵에 넣을 수는 없겠지만 눈으로 대충 가늠했을 때 종이컵 2개 정도가 나왔는지, 종이컵 한 개가 150ml짜리 보통 종이컵이거든요. 그걸로 2개가 나왔으면 300ml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한번 어림잡아 양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냈거든요. 건조하고 딱딱한지, 고통스러운 배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었어요. 그러면은 2일째도 관찰하는 걸 적으면 되고 3일째도 4월 28일 날 적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정상과 비정상은 교재에 보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제 배뇨 배변 관찰 일지를 14주에 내는 거니까 그 전에 우리가 배뇨 배변을 배우거든요. 이론 온라인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참조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5월 정도로 해서 그렇게 적어도 되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뭐 편한 시간에 3일을 적어서 하면 되겠죠. 주말이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상 비정상은 공부한 걸로 가지고 보면 되겠죠. 여기에 예시로 보면은 이 예시에서는 배뇨 호박색 찌꺼기 뭐 없이 맑음, 이게 정상이거든요. 보통 소변은 호박색 노란색이잖아요. 그리고 찌꺼기 없이 맑았던 거는 정상이고, 배변 우리 변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두운 갈색, 그리고 종이컵 2개 정도는 정상인데 비정상인 게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정상인 걸 알려면 정상인 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교재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뇨가 뭐 2분의 1컵이다. 그러면 뭐 150 중에서 2분의 1이니까 80 정도가 나왔죠. 3시간 간격으로. 근데 이것이 너무 양이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용어를 쓰는지도 같이 공부를 해서 적어주면 되겠죠. 이것이 핍년지, 이것이 문연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루에 몇 번까지가 정상인데 이 사람은 지금 하루에 8번을 봤어요. 왜 이게 비정상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 보면 되고, 배편에서는 이제 이분이 변비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 마지막에 나의 이거를 작성해 보니까 나의 배뇨 배변 습관에 대해서 어떻더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 내가 평상시에 뭐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작성했을 때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파란색 부분은 글씨는 지우고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페이지는 보낼 필요가 없고요. 이제 1페이지 앞 페이지만 만들어서 LMS에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하시오, 서술하시오에 대한 이제 사전적 정의를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하여서 보고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코네싱 노트 전체적으로 눈으로 한번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고요. 적는 거고, 그리고 노트 정리하는 법 설명드렸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제출일 14주차 금요일까지, 배뇨 배변 관찰 일지는 14주차 월요일까지 해서 이 모양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본 간호학 1은 15주까지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지고요. 8주차 때 중간고사는 온라인 시험, 그리고 15차의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와서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1주차 간호의 본질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와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1주차 간호의 본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네, 1주차 학습 목표는 간호의 정의, 간호의 범위, 간호사의 역할, 취업 분야,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건강, 안녕, 질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는 2에서 12페이지, 16에서 22페이지, 28에서 30쪽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는 기본 간호학 학회지에서 나오는 목표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 목표는 곧 국가고시랑 연결이 되고 이 과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 간호학은 이 간호학의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광펜을 긋는 부분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소설책 읽듯이 전공책이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 번을 읽다 보면 조금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몇 명이랑 전화로 통화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은 본인은 너무 무겁게 공부하기가 싫어서 그냥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큰 테두리만 아웃라인만 이렇게 적어놓고 노트에 이렇게 쭉 적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그냥 쉽게 보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흐름이 좀 파악이 되더라면서 이제 성적이 조금 좋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학생은 본인은 완전 올인했대요. 공부만 했대요. 근데 공부만 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요령 있게 그냥 조금은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직 4학년은 아니니까 2학년 때는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하면 되고요. 이 많은 교과서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다 일일이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짚어서 넘어가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공부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주도적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기본 간호학 시작하면서는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보도록 할게요. 1단원입니다. 간호의 본질. 네, 여기서는 1장 간호의 정의와 역할, 2장 건강, 안녕, 질병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교재 2페이지입니다. 펴셨나요? 네, 간호의 정의와 역할. 용어 먼저 보겠습니다. 대상자, 클라이언트. 어떤 느낌이 드나요? 왠지 서비스업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클라이언트. 이거 돌봄 제공자. 이 단어는 많이 쓸 거예요. 케어기버. 그래서 간호사의 역할 중에서 첫 번째가 케어기버입니다. 돌봄 제공자. 근데 이 케어기버라는 단어는 비단 간호사한테만 쓰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엄마가 입원을 했다. 그러면 아빠가 주 케어기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돌봄 제공자. 그때도 이런 돌봄 제공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소비자, 컨슈머, 네, 소비자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게 이 안에서 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왼쪽 단락 간호의 정의. 이 3페이지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개인이 얘기하는 간호의 정의. 개인이라고 하면 이론가겠죠. 그래서 이 책에는 2명의 이론가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형광펜. 우리가 많이 듣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네, 또 누가 보이나요? 네, 버지니아 핸더슨 보이죠? 네, 이렇게 개인이 말한 간호의 정의가 있고요. 그리고 단체가 말한 간호의 정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단락에 보면 보이죠? 미국 간호협회에서 ANA에서 얘기한 간호의 정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네, 책을 보면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이 얘기했다고 했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단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개인인 플로런스 나이팅게일.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위인 전집에서 읽었던 나이팅게일이고요. 우리 간호사라고 하면 백의의 천사 나이팅게일을 많이 떠올리곤 하죠. 네, 나이팅게일은 이 간호를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환자가 스스로 회복되도록 환경을 조정하고 돕는 것. 그래서 스스로 그리고 환경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미아 전쟁에서 그 전까지는 부상자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나이팅게일이 케어하고부터는 그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통계를 통해서 했었죠. 그래서 이 나이팅게일은 간호사로도 유명하지만 통계학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환자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게 특이하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러면 버지니아 핸더슨은 어떻게 간호를 받냐 하면 나옵니다. 개인이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간에 그러면 이 나이팅게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여기서는 건강하거나 건강한 사람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힘과 의지 또는 지식을 가졌다면 도움 없이 수행하였을 건강과 건강 회복 또는 평화로운 죽음에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래서 나이팅게일과 차이점을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이팅게일과는 달리 핸더슨은 건강하거나 아픈 개인을 모두 돌봐야 하며 회복이 불가능한 대상자와도 소통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간호사의 교육과 옹호 역할을 언급하였다. 네, 이 핸더슨 이론가는 이렇게 건강한 사람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간호사의 역할 중에서 교육자, 티처 역할, 그리고 옹호, advocate, 옹호 역할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옹호라는 것 우리가 개념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뒤에서 옹호자의 역할, 그러면은 옹호는 어떤 뜻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서 제가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옹호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거나 대표하는 행위. 직접적으로 보호 그리고 대표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일반적인 옹호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간호사의 역할 중에서 옹호자의 역할, 클라이언트, 애드보케이트의 그 옹호자의 역할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간호사를 대상자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보호 대표, 무조건 믿어주면서 그 대상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간호사의 역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뒤에 7페이지에서 또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버지니아 핸더슨의 차이점, 간호를 어떻게 봤냐.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에 대한 정의는 공통 주제는 간호는 돌봄이고 예술이고 과학이고 대상자 중심이고 전인적이라는 것. 그래서 간호는 케어링, 그리고 아트네요. 간호는 예술, 간호는 과학이다. 이론적인 근거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대상자 중심이다. 그래서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인지 이제 그 대상자의 범위도 나오겠죠. 뒤에서. 그리고 간호는 어느 하나의 신체적, 정신적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전인적인 것 전체를 다 돌봐야 된다는 전인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간호의 정의 중에서 단체인 미국 간호협회, 우리나라는 미국에 있는 제도를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거의 미국 간호협회하고도 우리가 관계를 맺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라는 것을 직접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건강과 질병을 경험하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것은 1973년도에 얘기했던 거고 2010년에는 간호는 어떻게 얘기했냐. 건강과 능력을 보호하고 그리고 증진하며 최적화하는 것이다. 최적화, 옵티말, 우리 성장과 발달에서 이런 최적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최적화하는 것이며 인간 반응을 진단 및 치료함으로써 고통을 경감시키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 및 대중의 돌봄을 옹호하는 것. 그래서 옹호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대표하고 보호하고 이런 뜻. 그리고 앞에 용어 정의에서 했던 대상자, 소비자,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두를 수혜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각각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간호의 수혜자는 소비자, 때로는 환자, 때로는 대상자로 불린다. 조금씩 개념은 다르겠죠. 같은 수혜자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면 소비자는 서비스나 상품을 사용하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소비자 어떻게 보냐면 우리 병원에서도 기업에서 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현대에서 하는 아산병원, 그리고 삼성에서 하는 삼성병원이 있죠. 네, 이런 큰 병원에서는 이제 기업은 이익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대상자를 소비자라는 것으로 이제 보면서 친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삼성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친절 간호사 이런 거를 이제 환자분들한테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보너스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있는 건 친절하기는 하죠. 근데 정말 환자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는 그 건강하게 하려면 제약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던 아니면 병원에서 먹지 말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환자는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면 친절에서는 조금 멀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친절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말 검사해야 되는 부분, 빨리빨리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친절을 강조하다 보면 그 진짜 크리티컬한 타임을 놓쳐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양가 감정이 생긴다 하더라고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친절을 강조하면서 환자들의 컴플레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항상 갈림길에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직접 겪어봐야지만이 그런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런 간호수혜자들은 이 소비자,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 이런 데서 이러는 소비자로 봤을 때는 거기서는 뭐 서비스나 상품을 사용하는 개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의미가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리고 환자는 예전부터 우리가 환자라고 불리는 거는 의학적 치료와 돌봄을 기다리거나 받는 사람. 그래서 이 환자라는 말은 고통받는, 참는 의미에서 이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션트가 있고요. 그리고 대상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대상자는 어떤 의미에서 이 대상자라는 게 왔는지 보겠습니다.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측면에서 보면 간호수혜자들은 아픈 사람이 아니다. 이 간호수혜자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를 돌보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지, 정보, 안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또는 지인과 상호작용한다.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간호수혜자를 그런 거는 당연한 거고 케어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다가 그 환자를 서포트, 지지해주고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고 그리고 안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옆에 있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뭐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간호사가 상호작용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환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소아과에 있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상자가 아이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돌보는 케어기버, 주 돌봄 제공자와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아과에서 근무하는 게 본인의 성향에 잘 맞아야지 되거든요. 이런 보호자의 컴플레인을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딱 떨어지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아이들 돌보고 엄마랑 이제 이런 말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좀 뛰어나는 거죠. 의사소통 기술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잘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호수혜자는 소비자, 환자, 대상자로 이렇게 불리는 조금씩 의미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간호의 범위로 보겠습니다. 간호의 범위는 일단 대상자라는 단어가 나온다겠죠.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냐? 개인, 그리고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지역사회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간호실무는 내 영역을 포함합니다.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안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임종자를 위한 돌봄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안의 내용들은 조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안녕 증진, 질병 예방, 건강 회복, 그리고 임종자를 위한 돌봄 이것이 간호의 4영역입니다. 간호실무의 4영역. 그리고 간호사 취업 분야를 볼게요. 표 1-1 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간호사는 어디서 근무를 하죠? 네, 맞습니다. 병원입니다. 우리 주로 간호사라고 하면 병원 간호사를 일반 사람들은 얘기하고요. 이 병원 간호사를 다른 얘기로 하면 임상 간호사, 임상 간호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의료기관이 나오죠. 의료기관 어떤 의료기관이 있냐면 상급 종합병원. 우리가 큰 빅5를 포함하는 이제 큰 우리 3차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우리가 이제 2차 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병의원이 있고요. 이제 의원급 이런 게 1차 병원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갈 때는 우리가 소견서라는 걸 들고 가야지 그 다음 큰 병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들도 이제 우리가 2학년이 되었으니까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요양병원이 있고요. 요양병원에는 뭐 암요양병원, 노인 요양병원 해서
요양병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또 요양병원에서는 거의 노인이라든가 뭐 좀 전에 얘기했던 암 환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취약한 계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주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게 요양병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병원이라고 하면 뭐 척추 전문병원, 척추 수술의 전문병원 아니면 뭐 치질 전문병원 해서 이런 전문병원. 그리고 제가 새롭게 봤던 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영상의학과, 그러니까 우리가 엑스레이 이런 찍는 곳 알죠? 엑스레이, 뭐 MRI, CT 찍는 이거를 아예 오픈을 했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찍는. 그래서 이런 전문화되어 있는 병원을 전문병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의료기관이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고요. 병원 간호사로. 그리고 이런 분야에는 일반 병동, 외래, 수술실, 투석실, 중환자실, 신경외과, 응급실. 그래서 여기 쭉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론을 계속 공부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얘기할 건데요. 여기서 크게 하나 분류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외과라는 게 있죠. 외과. 네. 그러면 내과도 있겠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뭐 혈액내과, 뭐 종양내과, 그리고 외과는 신경외과. 여기서 나오는 신경외과, 그리고 일반 외과. 그러면 외과랑 내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간단하게 의미를 잡아드릴게요.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처음 할 때 오리 왼쪽에 있던 그림 생각나나요? 네, 수술 모자 썼던, 캡 썼던 오리,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건 뭐였죠? 네, 메스였습니다. 메스. 이 메스를 든 과는 외과가 해당됩니다. 서지컬 파트거든요. 서지컬 외과고, 이 메스를 들지 않는 과는 내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술실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과는 외과고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오지 않는 과는 내과라고 생각을 하고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 학생이 되면은 주변에서 뭐 이렇게 어디가 아픈데 무슨 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크게는 이렇게 내과, 외과로 구분하고, 그리고 각각의 그 장기별로 해서 뭐 비뇨기과 아니면 뭐 혈액 종양내과 뭐 이렇게 또 세분화되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 1학기 첫 시간이니까 지금은 내과, 외과의 그 개념만 잡으셔도 오늘은 큰 거를 얻어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분야별로 이렇게 봤고요. 밑에 보면 대학원 과정이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서는 전문 간호사 얘기가 나오는데요. 1학년 때도 마취 전문 간호사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해외 간호사, 해외 지역 간호사 얘기를 들어봤다고 해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전문 간호사는 우리나라에 지금 13개의 전문 간호사가 있고요. 이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해서 2년간. 그 전에 또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그 전문 간호사가 해당되는 분야, 만약에 마취 전문 간호사라고 하면 이제 수술실에서 마취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3년을 해야지만이 그 아까 얘기했던 석사 과정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3년에 그 해당되는 과를 근무를 한 조건 첫 번째고요. 그 전에도 있네요. 간호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죠. 1번은 간호사 면허증, 2번은 그 전문 분야의 3년 임상 경력. 그러면 이제 석사 과정을 해서 2년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험을 보겠죠. 전문 간호사 시험을. 그래서 시험을 보면 이제 합격을 하면 그 전문 간호사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병원에만 그 석사 과정이 오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있고, 다른 이제 전문 간호사는 뒤에서도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 간호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분야를 조금 더 찾아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 간호사가 또 있고요. 그래서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 또는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간호사, 그리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서 농어촌 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어느 정도의 그 인구 수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아주 시골 쪽으로 가면 이런 보건소가 없겠죠. 이게 너무 인구가 작다 보니까 그래도 이런 분들도 특히 뭐 노인 이런 분들이 이제 시골에 아주 살 때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 보건진료소라는 곳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럼 약값도 엄청 싸거든요. 그래서 간호사가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제가 실습 갔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건진료소로 실습을 가거든요. 그때 갔을 때 그 간호사에 살고 있는 그 집 보건진료소가 나라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때 방위 군대를 대신해서 가는 그 분이 앞에서 꽃을 이렇게 화단을 가꿔주고 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참 시골의 경치가 좋았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 보건실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여기도 뭐 교원 임용고시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산업간호사. 여기도 전문 간호사고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면 산업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고, 지금 마취 전문 간호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 3년간 근무를 하고, 그리고 그 석사 과정 2년을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고 그러면 산업 전문 간호사가 됩니다. 보험심사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런 보험심사 간호사도 있고, 이거는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해서 시험 치는 것도 있고요. 민간업체에서 치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전문간호사, 여기도 이제 대학원 과정에 개설되어 있고, 그리고 정신간호사, 그리고 노인전문간호사, 그리고 간호장교. 그래서 간호장교는 이제 이 똑같이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뒤에 간호장교로 임관은 어떤 그런 자리를 부여받는 거. 그래서 뭐 간호장교하는 이런 직책을 하는 것을 임관합니다. 그래서 임관식을 거친다. 우리 학교에도 있죠. 임관식. 우리 학교에도 전문 사관 양성과가 있죠. 그래서 임관식 한다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조산사. 그래서 우리 간호사 중에서 오픈한다. 시설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다른 거는 우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오픈할 수가 없는데 조산사는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요양보호사 1급을 따면 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산사 보시면 이제 임산부의 정상분만을 돕고 산후관리, 신생아의 관리를 돕는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조산사고요. 그래서 임산부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계획 등 여성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래서 이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증 취득, 모든 거는 이게 1번이 되겠죠. 면허증 취득.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는 거고요. 그래서 면허증이랑 자격증은 다릅니다. 간호조무사 쌤들은 자격증이라고 하고요. 6개월 과정을 거치죠. 네, 6개월의 이론, 그리고 6개월의 실습해서 거의 1년 과정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이라는 걸 따고요. 우리 간호사는 이제 학사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 간호 학사 과정을 거쳐서 간호사 면허증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 과정 마치고, 그리고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게 조산사고요. 앞에 얘기했던
전문 간호사는 그 해당되는 곳에서 3년간의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조산사는 1년간 조산 수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간호사 중에서 개업할 수 있는 그 직군이 조산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간호사는 방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이런 간호, 진료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그리고 구강위생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이제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아래에 얘기했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보험심사평가원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뭐 건보라고 병원에서 혹시나 실습하게 되면 건보 하면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는 길잖아요. 그래서 심평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호사 취업 분야를 봤습니다. 정말 간호사 취업 분야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많이 갈등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나? 네. 근데 일단 이제 2학년에 이 길로 들어오셨으니까 단지 이 병원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분야도 많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분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2차 시에서 만나요.